무주택 생애 최초 이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다. 6억 대출을 받아서 최상급지 제일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최대치로 가셔라. 올 1, 4분기 지금 약간 보합장인 요 시점에 움직이셔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6년도는 서울 부동산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대세 상승의 두 번째 해다. 작년이 첫 번째였고 올해가 이제 두 번째 해고, 공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만간 1월 중순에 발표한다고 하겠지만 빈 땅이 없는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 분양가 상한제나 재초안 같은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그러면 결국엔 경기도에 있는 그린벨트를 부셔서 하겠다, 서리풀 지구를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하겠지만 거기 땅조차도 다 땅 주인들이 있다. 대부분 국가 땅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 80%가 민간인 땅인데 토지 보상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소송에 걸리고 행정소송 대법원까지 가는데 좋게 2, 3년씩은 걸리죠. 그런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때문에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사망을 하면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 그리고 공사비는 폭등하고 시간은 딜레이되고,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한 3년이면 아파트 땅 파고 짓던 게 이제 4년에서 5년 정도 보는데, 지금 땅도 없는데 지금 서울 안에서 공급은 앞으로 5년은 멈춘다. 최소 5년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최소 5년은 서울의 공급은 멈춘다. 물론 이번 정부의 잘못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난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박원순 서울시장 10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5년째 15년 동안 서울의 공급을 안 한 그 후 폭풍이 지금 몰아닥친다. 아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러면 요번 지방선거에서 되면은 서울의 공급이 많지 않겠냐, 이런 또 착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21년도에 박원순 서울시장 빠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전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해준다, 와 우파다 그러면서 막 서울 시민들이 지지를 했어요.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21년도 4월에 딱 당선되자마자 갑자기 표정이 싹 굳더니 하는 말이 재개발 재건축 속도 조절. 기억나시나요? 재개발 재건축 하시는 오래되신 분들은 아주 이를 갈 텐데, 잠실 주공 5단지라든가 음마아파트 계속해서 재건축 반려. 지난번에 한번 방송했었죠. 네. 한강변에 임대아파트를 넣어라. 조합원이 그러면 뒤에 동으로 가야 되는 거야. 한강뷰는 임대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와,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정책들. 그리고 단지 가운데 도로를 크게 뚫어라, 학교를 지어라,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계속 해대면서 계속 반려. 왜 반려시키냐? 집값 상승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폭등하는데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마구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오산이다. 두 번째, 지방선거 전후 정부의 정책 변화. 정부에서 지금 대출 규제, 토지 규제까지 했는데 세금 규제는 아직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세금 규제에 들어갈 것이다. 보유세, 취득세. 그래서 한간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달 연장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경제 논리로는 지금 연장시키는 게 맞아요. 근데 정치 논리로, 이념의 논리로 종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달 종료를 앞두고 또 다주택자 물건들이 시중에 쏟아져 나와서 서울 집값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경기도는 맞아요. 하급지, 외곽 지역들은 쏟아져 나오는데 서울 핵심지에는 나올 물건들이 없죠. 그래서 결론, 지방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한 번 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할 거다. 6월에 끝나고 나면 6월 달서부터 그냥 막, 그럼 작년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네. 올해도 똑같을 거예요. 올해도 선거 때문에, 6월 달 선거 때문에 상반기는 이렇게 지나가고 하반기는 본격적으로 강력한 수요 억제책,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인 세금 규제가 시작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을 하던, 민주당에서 새로운 인물이 서울시장이 되던 서울 재개발 재건축 순탄치 않을 것이다. 세 번째, 규제 지역 내 확산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노동왕이나 금강구 같이 상승하지 않은 지역도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확산이 시작이 될 텐데, 기맞추기가 시작될 텐데, 한강 벨트 두 번째 라인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보는데, 노도강 금강구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 해제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라. 만약에 지금 서울시 표싸움에서 노도강 금강구의 토지 지정으로 인해 악화된 민심으로 기존에 응원하던 민주당 표가 아닌 국민의 표가 많이 나오는 사전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정치권에서도 이제 토지 해제 얘기가 나오면서 잠깐 해제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예측
예측이 됩니다. 그럼 그때 작년 2월 달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수함대청 토호제 잠깐 해제한 것처럼 수요가 몰려들지 않을까. 그런 키포인트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약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승하지도 않은 지역까지 미리 다 규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풍선 효과는 그닥 강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상된다. 그리고 네 번째, 트리거는 1월 공급 대책일 것 같습니다. 작년 97 대책 공급이 별거 없다는 맹탕 대책이라는 사람들의 판단으로 매수로 돌아서면서 97 대책 이후 수직으로 매수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조만간 강력한 한강벨트 쪽에 토호제가 지정될 거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엄청난 막차 수요가 몰렸었는데요. 올해도 또 조만간 나올 1월 공급 대책으로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겠죠. 해본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 서울에서는 공급에 답이 없다. 해봤자 결국에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 좀 풀고 경기도 쪽에 그린벨트 풀어서 거기다가 공급을 하겠다. 서리풀 지구 같은 거를 좀 만들겠다. 이런 일기 신도시 같은 걸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텐데 그런 공급을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니죠.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핵심지에 입지 좋은 곳에 신축 아파트를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를 그런 경기도의 허벌판에 있는 수요하고 동급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한 채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전세 소멸. 토호제로 이제 서울 안에서는 전세 끼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대혼란에 벌어지고 있고 이제 전세 만기되는 2+2 4년 만기되는 집주인들은 더 이상 질려버려갖고 다주택자들은 다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파는 집을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월세로 가야 되는 상황.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세가 만기되는데 여기 서울에서는 살아야 돼. 그런데 집주인은 이제 팔겠대. 좀 싸게 팔겠대. 싸게 주겠대. 그럼 그걸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월세로 가겠습니까? 이제 전세는 없어. 1000세대, 2000세대 서울 안에서도 네이버 부동산 검색해 보시면 제로 뜬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월세로 가시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서울 하급지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강제 매수가 들어간다. 서울, 경기도 하급지 외곽 지역의 물건들이 매매 물건은 쏟아져 나오고 전세는 제로고 더 이상 이제 다주택자들은 다 팔고 다주택자들도 이제 똘똘한 한 채로 다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세 물건은 없다. 그럼 임대차 시장이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왜? 신축 아파트 공급도 없기 때문에 전세를 한 5년 10년 살다 보면 맞벌이 하고 그러면은 한 3억 5억 이렇게 모이면 이제 매매로 갈아탈 때가 됐는데 계속 전세로 머무는 거야. 왜? 갈아탈 집이 없고 전화통역도 들고 있으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신축 공급이 없으니까 갈아탈 데가 없으니까 계속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전세 현금 부자들만 잔뜩 있고 대학교 졸업해서 이제 월 200 받는 사회 초년생들은 신혼부부들은 이제 들어갈 전세가 없는 거죠. 돈 많은 기존 세입자들이 나가질 못하니까 어디 좋은 아파트를 사서 청약도 하고 신축 그런 데로 가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도 공급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서 결론은 저는 무주택 생애 최초 분들은 6억의 대출을 풀로 받고 갈 수 있는 최상급지로 가셔라. 최상급지로 갈 수 있는 것을 이번 겨울에 1, 4분기 1, 2, 3월 안에 매수를 하셔야 된다. 대출도 지금 금액 총량 자체가 50%로 줄여가지고 올 상반기면 아마 대출이 다 소진될 수도 있어요. 원래 11월, 12월은 원래 대출이 마감을 쳐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10월이면 보통 이제 거의 마무리라고 보면 되는데 제 생각엔 올해는 추석을 넘지 않을 것 같다. 올해는 추석 이후에는 대출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무주택 생애 최초 이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다. 6억 대출을 받아서 최상급지 제일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최대치로 가셔라. 올 1, 4분기 지금 약간 보합장인 요 시점에 움직이셔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1주택자 갈아타기는 평수를 줄여서라도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무주택 생애 최초처럼 올
1, 4분기 내로 1, 2, 3월 내로 갈아타셔라. 선거 전에 움직이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2주택자 분들한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22년도서부터 횟수로 4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 파셔라. 지금 정부 정책상 똘똘한 놈 한 채다. 두 채만 가져도 벌써 다주택자로 굉장한 고통을 받을 거다. 세입자 2+2인데 2+2+2에서 6년 해버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고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린다. 그러니까 요번에 다 정리를 하셔라. 5월 전에는 다주택 중과 전에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이고 6월 이후에는 내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대출이 안 나온다. 하반기에 대출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반기면은 내 물건을 사줄 사람도 대출을 받고 이제 사줘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이 대출이 안 나오면 이 물건이 잘 안 팔리는 거죠. 특히 지금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게 상급지 물건이 아니라 하급지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지금 빨리 움직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2026년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025년도는 제가 상고하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틀렸죠? 2025년도는 상고하고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렸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드리고요. 2026년도는 상고하고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2026년도 하반기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강력한 규제들을 끊임없이 해대고 보유세를 뭐 1%, 2% 올린다 이래 버리면 이제 보합장이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 하, 보합 정도로 저는 후자가 이번 정권의 성격상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뭐 또 강남과 비강남 그리고 경기도 핵심지 뭐 분당하고 과천과 그리고 지난 3, 4년 동안 심정지 상태인 평택이나 저 위에 동두천 같은 이런 경기도 최외곽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같은 서울도 아니고 같은 경기도도 아니고 또 지방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각자 그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 저는 서울 핵심지 서울 그 한강벨트 라인 기준으로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이 들어오는 주로 하시는 부분을 주로 얘기하는 거라서 경기도 외곽 분들이나 지방 분들은 공감하지 못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네, 올 한 해 초근매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분기별로 하는 특강과 내 집 마련 정규 강의에서 강남역 오프라인 강의장에서 이야기를 나눌 거니까 아래 내용 참조해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